안녕하세요. 늘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Always with you 이종천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등 세금 없이 자녀 주택을 마련하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고, 최근 양도세가 증가하면서 증여가 늘자 증여 관련 취득세를 4%에서 12%로 대폭 증가를 시켰죠.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및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까지나 배우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증법 기본 통칙에 의하면 부부 간,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를 대우로 보지 않고 증여를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3억을 부모에게 빌린 경우 직계존비속 간 차입금 3억은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부모 등에게 차용증을 자금을 차용하고 증여세를 피하려면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정상적인 차용 거래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와 공정서민 등이 있는데요.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차용증과 간이를 하거나, 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차용 날짜를 인정받는 이런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약속한 약정 이자율대로 통장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되겠죠. 이처럼 정상적인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이 되므로 증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 소비대차를 했을 때 이자를 남들처럼 다 줘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부모한테 좀 돈을 빌려서 좀 금리를 좀 싸게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연간, 연간 과소 지급한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증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당좌 대출 이자율 4.6%입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4.6% 이자를 다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를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무상 또는 저리에 따른 이익,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통상 금전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4.6%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낮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 낮게 책정한 이자와의 차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에 대한 연 4.6% 1년 이자는 1,380만 원이고요. 만약에 1.3%로 이자를 지급했을 때 그 이자는 39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3억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연 1.3%로 390만 원을 이자를 통해서 지급하면 저리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이제 990만 원이 돼서 1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차용증 상의 상환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3자와 거래와 마찬가지로 1년, 3년, 5년 등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환 날짜를 기재하되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으로 약정을 했지만 10년까지 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 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차입금을 상환을 하고 그 상환 근거를 통장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래서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규명된 경우 상환될 때까지 국세청에서는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의 원천으로 부채를 소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후 매년 상환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를 사후 관리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 3억을 빌려서 매입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도 시에는 그래서 통장 거래로 부모님께 3억을 상환한 내역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국세청에서는 이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2억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 전세 만기 시 부모 자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자식 자금으로 통장 이체한 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에 구매했는데요. 전세 5억 중 3억을 월세 100만 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전세 5억이 아니고 5억 중 3억을 월세로 전환했으니까 2억에 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부모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3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환된 3억 원은 반드시 통장을 통해서 자녀 통장에서 그 전세 보증금이 반환한 흔적을 남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지금 자금 출처 문제가 지금 언론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 아무리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형식적인 부분을 잘 갖추었어도 대출금, 원리금을 부담할 자녀 소득 원인이 불충분하다면 증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 원리금 부담이 가능한 자녀의 경우에는 상기 설명한 부모의 차용증을 활용하여 주택 취득이 가능하나 자녀가 학생으로 신고 소득이 없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합법적인 사전 증여로 자금 원천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2020년 2월 20일 블로그에 다주택자 종부세 줄이고 증여하는 절세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국세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7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세무조사 관련해서 보도자료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10년간 합산 6억이고요. 직계 좀비속가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증여세로 과세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소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무상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문제를 많이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녀 소득 전부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실무에서 자녀 소득은 전부를 이자를 상환하거나 저축을 하여 자금 출처로 활용을 하고 자녀의 일부 생활비는 부모 카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현재 주거 규제 지역 내 주택 비율,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고액의 자금을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이제 매입 시,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을 기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모로부터 고액의 큰 자금을 차입금으로 기재를 하면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가족과 고액으로 이렇게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매입 시에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은 이처럼 최근에 사실은 주택을 뭐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팔자니 뭐 증여세나 양도세가 비싸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비싸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들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증여나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요즘 또 증여세가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증여취득세가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특히 증여 이제 취득세가 지금은 이제 공시가인데 앞으로는 시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소득원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차용증을 써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